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예. 오늘 2025년 12월 9일 11시 22분, 2분 늦게 방송을 시작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입니다. 예. 어우, 질문이 그냥 처음부터 많이 빠진다고. 바로 그냥 맞습니다. 점검 부탁드린다고. 네.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금,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민의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지금 그 전에 또 훌륭하신 분이 방송을 하고 바로 저랑 접속이 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최성민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겠고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개를 이따가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 그러면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좀 해봤더니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종목도 많고요. AI 관련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개인 유튜브 주소를 좀 띄워주시고요. 띄워주시면 이렇게 건너오시면 거기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동시 송출이 되니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귀찮으시면 한국경제TV 유튜브로 보시고요. 조금 제가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뭐를 좀 드린다고 고맙다고 코딱지만큼이라도 생각하시면 건너오셔서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머리가 좀 시원치 않죠? 머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워낙에 머리 안 해도 잘생겼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7번 쳐주세요. 잘생겼다 그러면 1번 쳐주시고. 물론 7번이 굉장히 많겠죠. 잘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또 혹시 압니까? 또 거짓말로 1번 쳐주신 분 계실지? 네. 그렇습니다. 6번은 뭐예요, 또? 네. 그래서 개인 유튜브 쪽으로 들어와 오시면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오늘 그럼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저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얘기해 달라 이런 거 있으세요? 아까 동훈 아나텍 많이 빠진다고 왜 그러냐고 이제 질문하셨고, 아니면 딴 거 있으십니까? 딴 거 없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애매하죠? 애매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죠. 잘 한번 들어보시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코스닥 대책 내지는 코스닥 스티뮬레이션 플랜 부양책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있고 어저께 제가 띄워드린 건데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상관계수가 한 0.82 정도 되는데 0.9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차트 한번 그저께 어저께 거 띄워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코스닥이 좀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닥이 좋았어요. 어느 정도. 좋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이거 좀 12월 중순 정도에 발표할게. 중순 정도에 발표할게. 이러니까 또 그런가? 그러더니 근데 코스닥을 가려면 바이오도 가야 되지만 2차 전지도 가야 돼. 이런 시장의 흐름이 있습니다. 펀드멘탈하게 2차 전지가 너무너무 좋아. 지금 모든 게 변하고 있어.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ESS 쪽에 좋은 수주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뭐냐면 저 파란 줄 있죠. 파란 줄은 코스피 대비해서 저만큼 쪘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언더퍼폼했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저 빨간 줄은 뭐냐면요. 저건 평균이에요.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항상 행동을 해왔느냐.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저 빨간 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피를 평균적으로는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왼쪽 보시면 92% 3%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넘어갈 때도 있었죠. 넘어갈 때가 있었는데 저 100%라고 왼쪽에 표시된 거 있죠. 맨 위에 점선. 그걸 넘어가면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았다는 건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92%. 그런데 평균 획이라는 게 있어요. mean reversion. 극단적인 값이 나타난 뒤에는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흥분했나? 극단적인 값이 나타난 뒤에는 다시 평균적인 값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하고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생각보다 코스닥이 막 코스피를 이기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지금. 조금 낫나? 느낌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가? 조금 더 좋아야 되는데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 할 것 같고 어떤 펀더멘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도 좋았죠.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잘 선택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의 ISM 프라이스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CPI를 좀 보면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종목 얘기하기 전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시라고 제가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 지표 앞으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빨간 줄 한번 볼게요. 빨간 줄을 보면요. 빨간 줄을 보면요. 이게 ISM 제조업하고 서비스 지수입니다. ISM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맨 위에를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ISM 프라이스 가로치고 제조 플러스 서비스 코마 4개월 선행. 저게 이제 4개월을 선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요.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최대한 많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차트 끄지 마시고. 저게 빨간 줄이 4개월 선행하는데 저게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은요. less shelter라고 저기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비를 뺀 CPI입니다. 근데 CPI가 조금 꿈틀대요. 그런데 꿈틀대는데 ISM prices 저게 4개월 선행하는 거에 따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거를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거주비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행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했던, 빠지지 않았던, 아주 짜증났던 미국의 거주비는 이제부터 조금 후행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ISM 프라이스, 제조업 서비스 프라이스가 4개월 선행하고 있는데 꺾였고 CPI도 이제 꺾일 것으로 보고 있고 더 꺾인다는 얘기죠. 더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부터는 완화 정책이 굉장히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보죠. 내년에 완화 정책이 더 강화된다. 완화 정책이 더 강화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선반영되고 있는데 이런 12월 달, 1월 달이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시기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도 한번 볼까요? 또 하나 제가 띄워드리면 그거 한번 보면 사실은 심리 지수도 사실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간 심리 지수 빠지면 저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가 1년 인플레를 예상하는 지수입니다. 이게 1년 인플레, 1년 후의 인플레 예상하는 지수인데 이게 이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내년은 확실히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거기까지 얘기해서 높은데 그런 것들은 많이 지금부터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년 4월 달에 가서 자 이게 만약에 뭐 됐습니다 이러면 그때는 뭐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거죠. 오히려 좀 빨리 움직이시는 분은 내년 4월 정도의 주식을 조금 많이 줄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고 미리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매크로에 대한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얘기. 예. 자, 질문들 좀 보면 제 그 한국경제TV 쪽에 좀 띄워주시고요. 예, 띄워주시고 제 주소를 일로 좀 건너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건너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건너 오셔서 보시면은 제가 좀 행복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구독 좋아요도 좀 제 채널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 좋아요는 안 해주셔도 돼요. 구독만 해주셔도 됩니다. 좋아요는 좋아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그 UBS에서 완전히 반박문을 하나 냈어요. UBS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런던에 그 금융가가 올드 브로드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올드 브로드 스트리트.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의 전신인데 올드 오래된 브로드 넓은 스트리트 길입니다. 거기가 금융가인데 거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본 라면 먹는 식당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면 UBS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직원들이 나와서 그 계단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왜 계단에 앉아서 밥을 먹을까요? 네? 예, 오른쪽, 저쪽으로 오세요. 제 채널, 요 클릭해가지고 위에. 예, 왜 계단에 앉아서 밥을 먹을까요? 한국경제를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 채널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왜 계단을 앉아서 밥을 먹을까요? 이거 뭐 주식이랑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얘기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UBS 큰 건물 앞에 계단에 앉아서 직원들이 밥을 먹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 점심은 간단히 먹는다.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점심값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도 뭐 1억 이상 받지만 그 1억이라는 돈이 영국 런던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뭐 4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4만 원이냐고 얘기하냐고요? 식당에 가면은 뭐 20, 30파운드는 옛날에 내야 되니까 무조건.
우리나라는 김치찌개 먹으면 8,000원, 12,000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애들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아니, 어쨌든 그 UBS는 물론 런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국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투자은행은 아니고요. 네, 스위스 은행입니다. 그래서 UBS에서 오늘 나온 그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종목들 많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자, UBS에서 나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이거 머리가 잠깐만요. 머리가 왜 이러지? 보시면은 이제 왼쪽만 볼게요. 왼쪽. 오른쪽은 무시하겠습니다. 예, 왼쪽만 잘라가지고 보여주셔도 돼요, PD님. 예. 왼쪽만 보겠습니다. 그 왼쪽에 저기 그 금색깔 있죠. 금색깔 바. 오른쪽 맨 끝에만 보겠습니다. 금색깔 바 보이세요? 금색깔 바. 보이시면 1번. 네. 저 금색깔 바 보이시면은 1번. 금색깔 바만 보이시면 1번 쳐주세요. 예. 왼쪽 차트에 금색깔로 된 바가 보이신다. 그러면 1번 한번 쳐주세요. 예.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금색깔 바가 저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금색깔 바는 뭐냐면요. 저게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아, 영업을 통해서 버는 돈이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저기 그 부산에 있는 건물 하나 팔았어. 그래서 1,000억이 회사로 들어왔어. 그게 영업 현금 흐름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영업을 통해서 번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은 아닙니다. 저거는 순수 영업을 통해서 버는 현금 흐름. 저 금색깔 바. 자, 맨 오른쪽만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 보겠습니다. 오렌지 색깔 줄을 보세요. 오렌지 색깔 줄.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1년부터 이렇게 보면 오렌지 색깔 저 줄이 금색 바 위에 떠 있죠. 떠 있습니다. 계속 떠 있어요. 떠 있어요. 떠 있어요. 그러다가 2023년 되면 금색깔 바에 부딪힙니다. 2024년도에도 부딪히고 2025년도에도 조금 부딪히고 2026년도에는 완전히 부딪힙니다. 그렇죠? 자, 오렌지색 줄이 2023년도부터 금색깔 바에 부딪혀 있어요. 예, 그것도 봤다 그럼 11번 쳐주세요. 1번. 여기까지 이해했다.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그냥 제 말씀만 따라 하시면 돼요. 이 11번 쳐주세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11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예,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습니다. 예. 저 오렌지 색깔의 줄은 뭐냐면요.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자본 지출 비율인데요. 그냥 우리는 쉽게 자본 지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 금색깔 바 위에 붕 떠 있는 오렌지 색깔이 영업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100원을 벌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100원을 벌었으면 100원에 120원, 150원 이렇게 투자를 했지만 나머지는 뭘로 투자했냐고요? 부채로 투자했겠죠. 아니면 증자로 투자를 했거든. 지금은 오른쪽에 금색깔 바가 돈을 번 것이고 오렌지 색깔 줄은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는 금액보다 돈을 버는 금액이 더 많은 겁니다. 따라서 맨 위에 영어를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많이 짓고 하는 애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자본 지출은 is입니다죠. is는 입니다. currently 현재 맨 뒤에 OCF 영업 현금 흐름의 70%입니다. 라는 게 이것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캐펙스는 currently 현재 영업 현금 흐름의 OCF의 70%입니다. 내가 100원을 벌면 70원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무적으로 탄탄합니까? 과거보다 아니면 너무 많이 투자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투자해서 문제가 있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은 UBS는 AI 버블론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UBS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장비 시장에서 어떤 냉각 신호도 관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규모는 뭐 이거 숫자는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25기가와트에 달하고 그 다음에 극도로 낮은 공실률이다. 공실률 아시죠? 공실률. 예를 들어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 룸이 500개가 있어요. 근데 공실이 하나야. 거의 꽉 찼다는 거죠. 뭐 그게 공실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률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훈하나텍 질문을 오자마자 어느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주 증권주는 언제 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동훈하나텍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동훈하나텍 질문이 빠지니까 질문이 이해합니다. 빠지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올라가도 질문, 빠져도 질문. 그 다음에 올해 기여도 질문. 3빌리언이 20%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요거 오늘의 그 방송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의 방송 제목. 오늘의 방송 제목을. 자, 가만히 계세요, PD님. 예, 종국엔 AI 헬스케어.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결국에는 AI 헬스케어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사실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AI 헬스가 케어가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자동차를 자동으로 몰고 있고 전쟁을 치를 때도 AI가 하고 그 다음에 콜라를 한 컵 레몬 슬라이스를 넣어가지고 한 잔 갖다 달라고 그래도 로봇가 갖다 줄 거고 이런 평범한 삶을 그게 평범한 거죠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종국에 가서는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 뭐 와이프나 남편이 건강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한 게 최고 아닙니까? 정말로 가족이 아파 봐야지 이걸 진짜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희귀 질병에 걸리면 그거는 진짜 답이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AI는 결국에 가서는 사람을 고치는 일이 종국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시면 아실 겁니다. 저도요, 젊어지고 싶습니다. 저도 한 20년 젊어지고 싶습니다. 20년 젊어지면 내가 아기가 되는 건가? 예. 예. 아기가 되는 건가? 예. 그래서 카라? 예. 여기.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3빌리언 이거 3빌리언 사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해하실까 봐. 이거 매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빌리언은 뭐 하는 회사냐? 어디가 고장인지, 어디가 아픈지 의사에게 알려주는 회사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희귀질환 관련인데요. 증상이 애매하거나 병 이름이 흔치 않아서 진단까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AI 분석으로 진단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3빌리언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우리 띄워주세요. 3빌리언의 특징. 왜냐면 이게 직관적으로 딱 알아야 되니까. 3빌리언의 특징이 뭡니까?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 서비스입니다. AI가 검사를 하고 처음에 못 찾았던 경우도 계속 정보를 반영해서 다시 분석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AI를 통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아마 희귀질환을 가신 분들은 아마 3, 4년 고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혹시 이건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신내림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가 뭐 몇 년 동안 아프다 뭐 이런 분들. 그래서 뭐 신내림 받았더니 안 아프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양학학적으로 따질 때는 희귀질환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희귀질환이 있는 거를 AI가 분석해 준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종국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거 제가 사실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은 2% 빠지고 있고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죠. 이게 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갔던 주식은 10배 같은 주식인데 이거 사란 얘기 아닙니다. 예, 사란 얘기 아닙니다. 이게 뭐냐?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뭡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도 있죠. 몸에 붙이거나 착용하는 센서로 심장 및 생체 신호를 계속 측정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 아는 단어 얘기하겠습니다. AI로 이상 징후를 빨리 알려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종국엔 뭐냐? 종국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오늘 방송. 종국엔 뭡니까? AI 헬스케어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지켜보는 건 인력도 많이 들고 놓치는 순간도 많이 생깁니다. 심전도 심박 같은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AI가 이상 신호를 분석해서 의료진이 더 빠르게 대응하도록 돕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병원용 스마트 감시 시스템 같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뭐 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심장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이상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금방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해보세요. 물론 이런 분들 있죠. 아주 어떤 분들은 이제 호상이라고 그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잠자다가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꽤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AI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로 분석하는 이런 센서들
그다음에 AI로 찾아내는 희귀병들. 아니 이런 게 10배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막말로 뭐 이거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무슨 뭐 작전줍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그런 회사들입니다. 기술력이 대단한 회사입니다. 토모큐브 같은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AI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은 앞으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뭐 이쪽에 뭐 아주 초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어서 뭐 2주나 3주나 한 달 안에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찾아낸다고. 그 먼저 찾아내려고 우리는 뭐 합니까 매년? 먼저 찾아달라고 여러분들 뭐 하세요? 요건 이제 약간 다른 얘기긴 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렇죠? 장에 용종이 있는지 위에 위험기가 있는지 머리에 혈관이 조금 막힌 데가 있는지 막혔으면 스텐트로 뚫고 미리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다시 뭐라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빌리언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런 걸 보면 와 나는 에코프로 BM하고 삼성전자하고 리노공업하고 심텍 같은 것들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현대차가 좋고 KB은행이 좋고 우리지주가 좋고 삼성중공업을 보고 있었는데 이런데 보니까 AI 관련된 이런 헬스케어가 정말로 앞으로의 미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10배 갔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막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사지 마세요. 막 이러고. 왜냐하면 주식은 좀 조정받았을 때 사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좀 반영이 좀 덜 됐을 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뭐 막말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좋은 회사고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은 회사지만 지금 어떻게 뭐 10배 간 거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가지신 분들한테 좀 이런 말하면 죄송하기도 하죠. 야 이거 뭐 여기서 10배 더 갈 거야 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오늘의 제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하면 내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겠다. 21선이 50월선을 부딪힌 다음에 뭐 골든 크로스가 생기고 무슨 수급이 들어와서 세력이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러면요. 그거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합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구독, 좋아요 한번 켜주세요.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제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그거 클릭하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오시면 제 채널을 통해서 똑같은 걸 보실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구독도 해주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아까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동훈아한테 질문에 답변 드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저 죄송한데요. 그 질문 아까 제가 놓친 것들 있죠.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죄송한데 너무 죄송해요. 이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한번 써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종목을 봤죠.
그러면 동호 아나텍이 오늘 어쩌다고요? 아, 이게 이렇게 빠지니까 빠지니까 이거 어떡하냐? 저기 동호 아나텍은요. 제가 이거를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동호 아나텍은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매수 매도의 추천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 제 말을 들으시고 좋다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고요. 나쁘다 그러면 반드시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면 무시하시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좋다 그러면 사시면 되는 거고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매도 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개인들도 공매도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동원 아나텍은 원래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손떨림 보정 장치 OIS를 만들어서 돈을 잘 벌 때는 1년에 한 2, 300억 정도, 250억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벤더 회사이기는 해서 반도체 회사예요. 패블레스 반도체 회사인데 얘네들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마진은 꽤 높아요. 마진은 보통 잘 나면 한 18%, 20% 이렇게 마진이 나요. 그래서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있었던 오너가 김종철인가 CEO 그분이 오너인데 그분이 삼성전자 반도체의 OIS 손떨림 보정 장치를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고객에게 장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손떨림 보정 장치는 미세한 전류 같은 것들을 센시티브하게 미세하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전부터 뭘 했냐면 타액을 통해서 그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타액을 통해서 당을 검사하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거 한 2년 됐어요. 만들었는데 이거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센시티브하게 안정적으로 좀 데이터를 덜 잡아낸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구 개발하고 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해서 반도체의 디자인도 다 바꿨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HBM3E 같은 거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 디자인도 다 바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디자인도 바꿨고 소재도 다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AI로 머신러닝으로 요걸 추가를 했어요. 누구랑 개발했냐면 이게 왜 이게 누구랑 개발했냐면 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랑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아까 심장 초음파 AI로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그쪽으로 국채 과제를 통해서 갖고요. 돈도 많이 지원받았어요, 정부한테. 정부한테 정부 돈이 굉장히 그 정도면 큰 돈입니다. 한 60억 지원받았어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그런 데로 갔고요. 이쪽은 과거에 만들었던 이 기계와 AI 머신러닝을 기계에 추가할 수 있는 거를 여기랑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얘네들은 지금도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동원 아나텍이 이 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 수십조 시장에 피를 내지 않고 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드디어 개발이 완료가 돼서 며칠 전에 식약처에 사전 검토를 제출했어요. 사전 검토를 제출하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왜 빠졌냐? 셀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꼭 회사를 뭐 믿겠다는 건 아니지만 회사의 그 목표는 시총 한 5조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제 목표가 아니에요. 예. 예, 탐방을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새로운 인물이 떴어요. 2명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는 JJ 팍이라고 박정진이라고 JP 모간의 우리나라의 헤드 오브 리서치 센터장이었고 아시아 IT 헤드였던 사람이 거기 조인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예. 저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과장을 하면 전 세계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전 세계 모든 거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은 이 사람을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고대 쪽에 이 당 관련한 연구를 한 박사님 한 20년 연구한 사람도 이쪽에 전문임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달 뭐 길면 2달 정도 걸려서 이제 그 IND를 신청하고 허가를 신청해서 하는데 얘네들이 작년에도 CES에 나갔거든요. 2025년. 올해는 CES에 1월 6일부터 9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6년. 제 날짜가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아마 맞을 거예요. 거기 나가서 이 혈당을 이 글로벌 빅파마랑 아마 얘기할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맞는데 이미 기사에는 숏 리스트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JP 모간 헬스케어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JP 모간 헬스케어가 되게 유명하고 뭐 여기도 당연히 JP 모간 출신이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컨설팅을 받아서 한 30개 회사가 있으면 이거는 제 숫자랑 그냥 내놓는 겁니다.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숏 리스트를 만들었대요. 몇 개를. 그래서 걔네들이랑 이미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특허가 있고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네가 만들어. 그래서 너는 캐나다에 네가 팔어. 얘를 뭐 사노피 너는 프랑스에 팔어. 머크 너는 북미에 팔어. 일본 다케다 너는 여기 팔어.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것으로 기사에 정식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왜 떨어지냐? 주가가 맨날 올라갈 수는 없죠. 예. 조정 받았다 올라가고 조정 받았다 올라가는 거죠.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보세요. 예. 이것도 많이는 안 떨어졌지만 여기까지 가면 54,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0% 떨어졌어요. 얘도 중간에. 예. 20%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갈 수는 없어요. 아마 여기도 많이 털렸을 겁니다. 예. 여기서도 많이 털렸을 거고. 예.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털렸을 테고 쭉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쩔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생각보다 센티멘트적으로 좀 더 빠진 거 있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 초가 지나면 IND 나오고 CES 나오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라이센스 아웃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시총이 한 뭐 대충 뭐 제 기억으로는 요새 체크하지도 않았지만 한 뭐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국에 뭡니까? 종국에. 다시 제목 주세요.
네. 종국에는 AI 헬스케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짜증이 좀 나죠. 예, 짜증이 좀 납니다. 뭐 빠지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때도 좀 짜증 나지 않으셨어요? 삼성전자 49,000원 갈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그 제 고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토모큐브 한번 보여주시면 토모큐브 이거 좀 바꿔달라니까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 바꿨을 거예요 아마. 예, 토모큐브 한번 보여주시고 뭐 이런 저는 이제 그 좀 템베거성 스토리가 있는 게 좋아요. 예, 이거는 옛날 거예요. 이거 훨씬 많이 올라갔죠. 이게 지금 45,700원이 아니잖아요. 토모큐브가 얼마죠? 예, 59,000원입니다. 59,000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템베거성 스토리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 근데 중간중간에 아픔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이빨을 꽉 물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말고요. 우리 제 고객한테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뭐 친구를 통해서 듣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동원 아나텍을 샀으면 그거는 뭐 잘 판단을 해보세요. 예. 제 말이 엉터리다 생각하시면 빨리 공매도 치시고요. 예. 제 말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수를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게 저의 솔직한 답변입니다. 예. 또 질문이요. 제가 이제 공부했던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종목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저기 예. 이수화학 뭐 이런 거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예. 네오셈이요? 네오셈? 네오셈은 들고 가야죠, 뭐. 네오셈은 이건 낸드 관련주인데요. 요거는 좀 들고 가시기를 합니다. 예. 자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요. 삼성전기도요. 제가 이제 이거 몇 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삼성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삼성전기 제가 도쿄에서도 근무했어요. 런던에 있고 제 이쪽에 들어오신 분들 저 모를 테니까 제가 소개 좀 할까요? 소개하면 또 잘난 척한다고 그럴까 봐. 예. 근데 제 소개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왜냐면 한국경제TV 쪽에서 보시는 분들이 저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런던에 저 왼쪽에 런던이라고 좀 써주세요. 나중에. 네. 런던에 있다가 뉴욕에 있다가 런던 갔다가 도쿄로 갔어요. 이 도쿄 갔을 때 기업 탐방을 일본 거를 할 필요는 굳이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와 비슷한 회사들은 제가 탐방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그 무라타라는 회사예요. 무라타는 전 세계 MLCC 넘버 1 회사입니다. 예. AI 옛날에 그 채굴기 됐어요. 그만 보여주세요. 예. 채굴기가 굉장히 난리가 났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MLCC가 이 암호화폐 채굴기보다 10배를 써요. 10배. 그래서 지금 그 뭐 루빈 같은 것도 나오고 블랙웰 이런 것보다도 엄청납니다. 어쨌든 AI 서버 한 개당 MLCC가 최소 44만 개가 들어가니까요. 삼성전기가 매출의 40%가 MLCC거든요. 그래서 이거 MLCC 모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MLCC가 이 모자르면 가격의 민감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MLCC도 한번 삼성전기도 여전히 좋습니다. 이거 뭐 제가 이거를 세게 말씀드렸더니 한 2달 전인가 어떤 분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번 비스무리하게 뭐 꼭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어쨌든 제 느낌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좀 공부 좀 해보시라고 뭐 그랬는데 그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 예. SK 오션 플랜트 어떻게 보시나요? 좋게 봅니다. SK 오션 플랜트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우리 과거에 여기 있었던 분이나 지금 회원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SK 오션 플랜트 전에 이름이 뭐였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SK 오션 플랜트 옛날에 예. 그때 우리가 한 5배에서 7배 먹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먹었냐? 많이 사서. 엄청나게 많이 사서. 예. 그래서 뭐 정말로 빌딩 사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삼강 M&T 맞아요. 삼강 M&T. 야, 나 저도 까먹었는데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우리 회원들 이거 뭐 제가 거짓말이면 거짓말 칠 수가 없죠. 다 뭐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제가 거짓말 치면은 저 사람 저 미친놈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겠죠. 예. 야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상한강 M&T.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뭘 여쭤보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결국엔 뭐라고요? 결국엔 뭡니까? AI 헬스케어라고요. AI 헬스케어. 아, 그렇죠. 현명한님 그때 계셨죠? 예. 5,000원에 4,980원에 매수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나네요. 그래가지고 3만 원 넘어갔죠. 그러면은 6배 먹었었죠. 그렇죠, 현명아님. 예, 맞아요. 예, 대충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아예 대충 먹었으면 파세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들고 계세요 막 소리 질렀죠. 예. 아는 것만 대답합니다. 대단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제가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 예. 저도 실수할 때 있고, 예. 저도 틀릴 때 많죠. 예. 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제 경력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시면 경험이 좀 있다. 예. 그 다음에 보는 눈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예. 뭐, 그 정도로 저를 칭찬해 주시면, 그거는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100% 맞다. 이걸 저 거부합니다. 거부. 네.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사람한테 가입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잠깐만. 에코브로비엠. 저는 2차 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저한테 알려주세요. 2차 전지 왜 사야 돼요? 예? 2차 전지 왜 사야 돼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투자 포인트를. 2차 전지 왜 사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요, 좋은 주식을 조금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도 좀 괴롭고, 제가 만약에 고를 수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은 주식을 사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투자하는 걸 제일 많이 선호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는 가질 수뿐이 없죠. 아, 참, 저 금요일 날이요. 그 와우넷에서 공개 방송해요. 그 공개 방송 때도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금요일 날 합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죠. 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관심 있으신 분 1번 한번 쳐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관심 있으신 분 1번 쳐주세요. 이거는 SK 하이닉스에 관심 없어도 들으세요. 왜냐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SK 하이닉스 일단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 띄워주세요. 제가 한 거. 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펀더멘탈이지만 영업이랑은 관련 없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SK 하이닉스 아무거나 띄워주세요. 최근 거론되는 SK 하이닉스 시나리오는 대략 이런 그림입니다.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실제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SK 하이닉스가 돈이 없다고 어떻게 네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공장 지면 50조에서 100조, 100조에서 200조가 들어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거냐면 SK 하이닉스는요. SK 밑에 SK 스퀘어가 가지고 있어요.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SK의 손자 회사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금융 리스 회사를 둘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으로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돈이 없어서 스스로 50조, 100조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SPC, 특별 목적 회사를 만들어요.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나 스페셜 퍼포스 비클 뭐 이런 걸 만들어요. SPC를. 그래서 SPC를 이게 금융회사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에 이렇게 투자를 받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SK 하이닉스가 운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SK 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큰 투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과거에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 공장 져가지고 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그렇다니까요.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데 20%뿐이 없어요. 지분이. 그래서 이 모습은 금산분리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완화되면서 SK 하이닉스한테 좋아요. 이거는 좋은 거일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에.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100조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번다고 치자. 그런데요, 그 100조가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웃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자르다니까요. 첫 번째 모자르고 두 번째 뭐냐면요. SK 하이닉스 몇 번 망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번 망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얘네들은. 현대전자였나 뭐 LG였다가 뭐 SK로 넘어가고 예. 왜냐하면 반도체 시황이 나쁠 때는요. 진짜로 손실이 20조씩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무서워. 무조건. 또 넘어갔네. 1시간. 어쨌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또 시장에 또 리퀴디티가 생기는 거죠. 유동성이 생기는 거죠. 제조업 잘 보세요. 제조업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금융회사가 펀드 회사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고 뭐 저기 그 뭐 MBK 파트너 수도 있고 뭐 누굴 수도 있고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이 생기면 여기서 장비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만 해야 돼? 이거는 살 떨리죠.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7번 한번 쳐주세요. 럭키 7.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사라 마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회사 좋아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간 지금은 사기 좀 불편한 토모큐브 14,000원에서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3, 4배 갔죠.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시어스 테크놀로지. 잠깐만 이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자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지금은 사기 불편한 시어스 10배 간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토모큐브 많이 올라간 토모큐브 이런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제 생각엔 동원아나텍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시총이 작은데 요것도 텐베거성 스토리가 있는 셀비온. 네. 저는 언제 이거를 추천했냐면 여기서 뭐 대충 잠깐만요. 언제 나도 까먹었네. 이거 언제? 아유 까먹었어요. 아니 여기서 한 것 같아요. 17,000원대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저는 텐베거성 스토리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사서 좀 올해라는 게 뭐 3개월, 4개월이지만 그렇게 들고 있어서 많이 먹고 싶습니다. 그 저의 그냥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의 스타일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차트 제가 한 거? 뭐 그런 것들. 뭐 난리를 쳤던 거 제가. 로보티즈 차트는 없나? 있을 텐데. 없구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 엘렉트릭 같은 거. 요거는 좀 길게 있어서 요거는 좀 사실 좀 불편했어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건 불편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은데 요즘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회원들이 좀 싫어할 텐데 또 내일 가서 혼나야죠 뭐 또. 근데 이제 동원아나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한 3, 40조 될 것 같고, 이게 이 아저씨라고 그러면 그 사람 되게 싫어할 텐데. 근데 이거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면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장에. 누구만 이해하냐면요, 지금 CIO로 있는 사람들 있죠? CIO로 있는 사람들. 이거. 그냥 보여주세요. 이 사람. 이 사람은 당뇨의 뭐 엄청난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펀더멘탈을 보자는 거예요.
디셀라이프에 적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혈당 예측치를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값을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해 예측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 AI 헬스케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AI 헬스케어를. 예. 시장 조사기관 모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금 23조 31조다.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숏리스트까지 나왔어요. 아, 이거 지웠나 보다. 이거 좀 센시티브해서. 예. 지웠어요. 또 그거는 이게 없는 것 같네. 그래서 숏리스트까지 나왔어요. 예. 다시 한번 보면 뭐야 이거? 누가 이거를 추천을 해? 갑자기. 예. 여기 보면 여기 됐잖아요. 여기 볼게요. 예. 글로벌 투자은행과 헬스케어 전문 자문사 등 3개, 5개 정도로 파트너를 추렸다. 혼자 추려요? 뭐 그렇게 건방져? 이거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좀 빠지고 어떤 날은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갔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뭐 주식시장이 그런 건데. 그 주식하지 말아야지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